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AI 교육 도입과 교실, 수업 혁신 등 후보들의 공약 대결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로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복합리조트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화재 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상 1층 PT실 바로 아래층, 지하 1층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제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기록된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에선 3.1절을 맞아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담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난 가운데 AI 교육 도입과 교실, 수업 혁신 등 후보들의 공약 대결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보 진영 후보와 독자 노선을 선언한 후보의 주요 공약 짚어봤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보 진영에선 단일화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전 부산대학교 총장을 지낸 차정인 예비 후보는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교육청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차 후보는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 유지와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 등의 정책 추진을 통해 교실 수업 회복과 교사 수업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호 공약은 교실 수업 회복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유아 교육을 중시합니다. 영유아 교육은 부산행 유보 통합을 구축하고 3, 4시, 5세 유아 교육비의 점진적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상 교육은 초등학교보다도 영유아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고요. 재선 부산 교육감을 역임한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예비 후보는 부산형 교육복지 정책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차별 없는 교육 복지 혜택을 약속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교육 환경을 개선해 부산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가족처럼 힘이 되는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유아원 급식비를 지원하고 또 이 유치원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아직도 학부모님들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도 무상교육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후보를 표방하고 있는 세계 창의력 협회장인 황국 예비 후보는 AI를 부산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며 의대 예비 학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 학생 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AI에 의한 역량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이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교육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대 예비 학교를 만들 것입니다. 의대 예비 학교는 모든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지원을 하면 AI가 역량 평가를 해가지고 500명을 뽑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줄이고요. 부산교육감 재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 날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에선 지지세 확보와 함께 다자 대결을 염두에 둔 공약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짚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립 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청년 고립의 증가세가 확인되고 고립 은둔 청년이 54만 명이라는 실태 조사가 나왔지만 고립 은둔 청년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근거 법령이 미비해 제대로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이 필수적인 상황이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미애 국회의원은 이번에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위기 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 주기 등
지원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해운대구 갑 국회의원은 53사단 부지 115만 평이 국토부 지역전략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와 53사단 압축, 재배치가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그동안 53사단이 해운대 도심에 위치해 있지만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전략사업 추진으로 53사단 이전과 재배치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국방부, 부산시와 합의를 통해 장산대 일대를 우선 개발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후속 간담회를 열어 첨단 산업단지 조성에 주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동만 국회의원이 총선 공약인 기장군 정관읍, 월평, 임곡, 두명 3개 마을의 회동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주민들이 겪어온 재산권 제한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은 일제강제동원의 아픈 역사가 기록된 공간입니다. 2015년 개관한 이후 올해 10주년을 맞았는데요.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3.1절을 맞아 다양한 행사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일제강제동원 역사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부산 지역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올해 1월 기준으로 2,268가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악성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1,886가구보다 20% 이상 늘었습니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2,000가구를 넘어선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1월 부산 지역 미분양 주택은 4,526가구로 12월보다 4.1% 감소했지만 경기, 대구, 경북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 부산 지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126건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8.2%, 전년 동기 대비 16.3% 각각 감소했습니다. 최근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진 부산 복합리조트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ENC가 기업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삼정기업 등은 최근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2,500여억 원 규모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발생한 복합리조트 공사 화재로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와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 중단돼 경련난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정기업은 회생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재무 구조를 개선해 사업 운영을 정상화하고
회생 절차와 별개로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는 14년 만에 전국 체육대회가 펼쳐졌죠. 체전에 참가한 국내외 선수단만 3만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요. 그 열기를 이어 올해는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경남에서 열립니다. 텃밭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경남 학생선수단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80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 소체, 김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추위에도 모래판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경남 지역 중학생 씨름 선수들의 합동 훈련 현장입니다. 상대는 여자 실업팀 선수들. 체급에 맞춰 상대를 마주보고 빠른 두뇌 회전과 기술을 선보이며 거칠게 쓰러뜨립니다. 경남의 씨름 명가 중 한 곳인 마산중학교 선수들은 올해 텃밭에서 전국 소체가 열리는 만큼 메달을 쓸어 모으겠다는 각오입니다. 경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이라서 더욱더 기대하고 있고요. 15년 전에는 제가 비록 금메달을 못 땄는데 그래도 올해는 꼭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고요. 마산중학교 애들이랑 전지훈련도 많이 다니고 체력 훈련도 열심히 하면서 체력도 늘고 씨름 기술도 많이 늘어서 이번 시합은 좋지 않았던 시합과 비교해서 좋은 성적을 낼 것 같습니다. 제5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제19회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이 열렸던 김해 종합운동장입니다. 지금은 전국 소체를 앞두고 보시는 것처럼 잔디 보호를 위해 보호막을 덮어뒀습니다. 성인 체급에 맞춰졌던 체전 시설은 학생 선수 눈높이에 맞게 보완됩니다. 정비가 필요했던 경기장은 늦어도 4월까지 공사에 들어갑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경상남도와 경남체육회, 김해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원활한 경기 진행뿐 아니라 학생 선수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주력합니다. 지난해 경남은 금메달 47개와 은메달 47개, 동메달 41개 등을 거둬 선전했습니다. 전국 소체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별 순위 경쟁은 하지 않고 메달 집계만 합니다. 꿈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선수들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청 소속 경기장과 연습장 시설 정비를 강화해서 우리 선수들의 영예로운 순간이 감동과 환희로 도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 소년체전은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남 15개 시군에서, 전국 장애학생체전은 13일부터 16일까지 경남 5개 시군에서 펼쳐집니다. 학생 선수들을 위해 개회식은 전국 장애학생체전이 열리는 13일에만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근로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반얀트리 부산 공사장 화재와 관련한 화재 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경찰청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화재 원인에 대한 감정서에 따르면 지상 1층 PT실 바로 아래층, 지하 1층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만 명확한 화재 원인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추가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한 달 동안 215만 원을 생활비로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연구원이 부산에 거주하는 22,213개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 부산시 복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표본 가구의 2023년 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4,596만 4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주주택을 제외한 총 자산 평균은 1억 4,069만 5천 원이었습니다. 월평균 생활비는 215만 5천 원이며 식료품과 교통비 등의 순으로 지출했습니다. 표본 가구의 43.7%는 현재 소득에 만족했고 16.2%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7일 밤 9시 20분쯤 사천시 사천읍의 한 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면서 60대 거주자 등 모두 9명이 대피했습니다. 이들 중 7명이 연기를 마셔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모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